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계시나요? 예. 자, 이번 장은 제6장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설정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주차 2차 시가 되겠습니다. 예, 먼저 쭉 앞에 했던 것을 쭉 머리에 줄거리를 한번 이어볼까요? 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약간 기초 작업을 저희들이 지금 한참 해오고 있는 중인데요. 먼저 사회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봤죠. 개인의 문제인지, 사회의 문제인지, 또 개인과 사회의 복합된 문제들인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문제들이 각각 산재해 있는데 어떠한 그 문제 속에서 욕구가 있는지를 우리가 욕구 조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직접 관찰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사례 조사하는 방법을 배웠고 간접 증거 자료 조사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크게 따지면 세 가지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욕구 조사 끝나고 나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치매 노인 문제의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했을 경우에 전체 부산시 노인의 문제, 노인의 인구수가 전체 얼마 되는지, 그렇게 해서 몇 단계 거쳐서 치매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인원이 우리가 10명 정도로 산출되는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더 또 범위를 좁혀서 이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과 목표가 설정을 해두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치매 문제라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되는지를 이번 시간에 해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설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예, 우선 클라이언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죠. 예, 여러분 클라이언트 욕구가 어느 것인가는 지난 욕구 조사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만족도를 우리가 줘야 될 것을 생각해서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클라이언트 욕구와 충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가, 즉 성취할 것인가를 설정의 이유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이왕 만들면 이 프로그램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해보시고 또 문제점들을 또 많이 알겠습니다만은 자, 우리 어떤 일에 목적과 목표가 없다면 그 일은 조금 효과가 나타내기 좀 어렵죠. 두루뭉실하게 넘어간다든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만은 뚜렷한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목적과 목표의 프로그램 설정을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학습 목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설정에 있어서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목적과 목표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책의 교재의 첫 스타트가 다 이렇게 먼저 개념이 다 나오죠. 예, 개념과 특성,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목표의 유형을 한번 파악해보고 이해하죠. 목표의 유형들이 과연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많은 용어가 있습니다만 간단한 상위 목표, 하위 목표 이런 게 있고 성과 목표, 과정 목표 이런 게 있듯이 목표의 유형들을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세 번째로 이러한 목표 설정 방법을 어떻게 상세히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목표를 설정을 해두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번 장에 목차가 나오네요. 자, 목적과 목표의 개념과 특성이 먼저 배우게 될 경우고요. 목표의 유형을 두 번째 배우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목표 설정의 방법은 시간이 나면 하도록 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주차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목적과 목표의 개념과 특성. 어떤 수업이든 간에 먼저 시작하면 항상 개념부터 먼저 공부가 됩니다. 수업은 어떤 공부든 개념이 먼저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두어야 공부가 수월하게 진행되는 그런 법이죠. 자, 교재 한 102페이지쯤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적과 목표는 조금 혼돈돼서 주로 쓰죠. 저도 간혹 이런 용어들을 막 생각했을 때인데 엄연히 목적과 목표는 다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목적부터 한번 볼까요? 예, 1번부터 한번 보세요. 기관의 사명과 일치되어야 하고 야심적이고 이상적이어야 한다. 이런 건데 그 복지기관의 미션, 복지기관에 그 있는 그 존재하는 그 자체의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이과 일치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목적은 조금 꿈이 실어 있는 이상적이고 조금 의욕적인 야심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거시적이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장기적인 방향으로서 목표보다 먼저 설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목표는 조금 미시적이지만 목적은 크게 바라보는 전체를 틀을 바라보는 그런 측면에서 거시적입니다. 그리고 다 포함되는 포괄적이고요. 모든 목표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게 목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목표는 조금 현실적이고 좀 구체적입니다만은 목적은 그런 면에서는 추상적이죠. 그리고 그 기관의 장기적인 방향, 장기적인 어떤 미션, 장기적인 어떤 그런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의식적인 것이 목적입니다. 당연히 목표보다 먼저 설정이 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한번 보면 목적은 바라는 결과에 대해 추상적, 일반적인 진술이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가 목적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추상적이고 좀 더 꿈이 실려 있고 좀 더 진취적이고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목표가 나오네요. 여러분 교재를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 정도를 이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에는 여러분 먼저 103페이지 맨 위에 간단한 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목적이 있고 그 밑에 목표 한 두세 개 있죠? 한 세 개 목표 있고 다시 목표 밑에 하위 목표가 여러 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위 목표에 대한 내용들이 체계가 이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 수업을 들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 본격적으로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보다 미시적이며 부분적이고 구체적이며 단계적인 방향 의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 말은 목적은 아까 거시적이랬습니다. 전체적이고 윤곽을 크게 보고 이런 거지만 이 목표는 목적 안에서 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좀 더 실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시적인보다는 약간 미시적인 뭐랍니까 그런
그 다음에 전체적인보다는 부분적이고, 그 다음에 뭐 추상적인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뭐 목표 1,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의 치매율을 뭐 5% 떨어뜨린다, 뭐 이런 구체적인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그런 목표다, 뭐 내년도 목표다, 내년까지다, 뭐 이렇게 단계적인 방향을 잡고 있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미 설정된 목적을 근거로 보다 세분화된 차원에서 설정한다, 이런 이야기. 자, 아까 좀 시작하기 전에 목적 밑에 목표가 3개 있는 걸 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미 목적이 설정이 먼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판에 앞 차트에서 배웠죠? 목적에서 배운 게 목표보다 먼저 설정을 당연히 하는 게, 거기에 목적을 근거로 보다 좀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여러 개, 두세 개 좀 나눠 가지고 하는 차원의 설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럼 다시 또 목표가 두세 개면 거기에서 또 밑에 목표 하나당 또 몇 개의 밑에 하위 목표가 또 달리는 거죠. 여러분 나가셔가지고 일을 해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큰 그 회사 또는 그 어떤 기관이 존재하고자 하는 전체의 그 미션, 전체의 구체적인 어떤 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두세 개를 다 둡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그 목표마다 또 하위 목표를 두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세분화한다, 이런 말씀이고, 이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목표, 하위 목표 간에는 위계 질서가 위계성이 있는 거죠. 질서가 있는 거죠. 하위 목표가 먼저 달성이 되고 그 다음 상위 목표가 달성이 되는, 이렇게 그래서 관계도 있지만 위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목적과 목표, 하위 목표들은 일괄적으로 좀 논리성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그럼 이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바르고 정의롭게 해서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만들어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는요, 목적에 대한, 우리가 최종적인 것은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자, 그런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그 다음 목표가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죠. 즉 이들의 관계는 일종의 원인 결과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목적과 목표들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교재 10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먼저 합리성이 나오죠. 자, 목적과 목표들은 우리가 정할 때 약간 합리적이어야 되죠. 뭐 비합리적이다, 예를 들면 뭐 조금 얼토당토하는 이런 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천 가능한 게 되어야 되죠. 미래에 실천 가능한 것들을 내포하는 그러한 목적과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원성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단일성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되는 부분들에 대해 인지적이라든지 뭐 심리운동적, 뭐 정의적 이런 행동 특성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우리가 목적이 있으므로 그들을 다차원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계성입니다. 이거는 상하에 목적과 목표들의 상하에 서로 계층이 있는 거죠. 위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목표 위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목표가 위에가 아니고 목적이 위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에 위계적인 질서, 즉 관련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배타성입니다. 즉 차별성이죠. 이런 각 목적과 목표들 간에는 중복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런 중복되면 그 프로그램 사업이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조금 효과가 극대화할 수 없는 거죠. 목적이 또는 목표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 가능성인데요. 이것이 여러분 제가 생각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까, 그 다음 중요하다 할까 이런 건데요. 이 시간에 따라서 또는 예기치 못한 어떠한 일들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변해하는 것이죠. 오늘의 계획을 오늘에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가 있습니다만 내일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 우리 이러면 코로나 사건들 다 이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항상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과 목표의 다양한 특성들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큰 두 번째로 유행이 되겠습니다. 자, 목표의 유행입니다. 목적은 여기서 다 이제 빠지고 이제 목표의 유행들을 배우게 될 텐데, 저 104페이지네요. 자, 간단하게 뒤에 다음 차트부터 상세히 나옵니다만 먼저 전체 개요부터 한번 볼까요? 예. 자, 목표에는 상위 목표, 하위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과 목표, 가정 목표도 있고, 산출 목표도 있고, 최종 목표와 중간 목표와 초기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 목표와 프로그램 목표도 있고, 그 다음에 역량 목표, 성취 목표, 활동 목표 및 이용 목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간단한 요점만 하고 뒤에서 상세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위 목표, 하위 목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 목표가 있고, 그 다음 또 하위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해서 하위 목표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지. 그처럼 상위 목표, 하위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계, 즉 위계성을 관점에서 두는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 성과 목표와 가정 목표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진행된 결과에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성과 목표가 있고 가정마다 또 작은 목표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이 진행 과정 결과 또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목표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산출 목표는 아웃풋 대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는 관념적인 어떤 서술적인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구체화된 수치화된 개념인데요. 이를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목표가 좀 예를 들면 몇 회 실시하다, 또 몇 회 어떻게 하다 이런 것처럼 수치화되어 가시적이 나오는 이런 산출되는 그런 것들 초점에서 하는 목표를 산출 목표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목표, 중간 목표, 초기 목표, 이 말 그대로 목표 달성 시기에 따라서 최종 목표, 중간에 이름 중간 목표, 처음엔 초기 목표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건 이 프로그램의 운영 관리 목표상에 있어가지고 행정 목표라든지,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서비스의 목표가 여러분들, 그때는 프로그램 목표라 그러기도 하고요. 다음 영향 목표, 성취 목표, 활동 목표, 이용 목표나 어떤 위계적 구조에 따라서 이런 목표들을 구분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차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의 유행 중에 우리 제일 먼저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가 나오겠네요. 교재 104페이지, 105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주 목표가 있고, 그게 다시 하위 목표, 밑에 하나의 주 목표에 밑에 목표가 3개 있다 합시다. 즉, 하위 목표를 3개를 둬서 세분할 경우에 이러한 밑에 있는 목표를 하위 목표, 위에 있는 목표를 상위 목표 이렇게 부르죠. 통상 하나의 주 목표를 달성해서 다시 또 밑에 목표를 두세 개를 두는 것이 통상 그렇게 일을 합니다. 상당히 좀 합리적이죠. 네. 그 다음 성과 목표와 과정 목표입니다. 성과 목표는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나서 그 결과에 우리가
나타날 목표를 이야기하는데 간단하면 클라이언트의 체계 변화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하는 그런 최종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무엇을 향상했다, 어떠한 것을 감소시켰다, 어떠한 것을 강화했다, 이렇게 하는 말들과 같이 쓰는 건데요. 자, 간단히 한번 볼까요? 예, 밑에 보시면 성과 목표의 M입니다. 따돌림 피해 중학생들이 또래의 관계 정진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향상한다, 한다, 이런 거 같이 쓴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아동학대 행위자의 확대 위험 요소를 감소시킨다. 예, 감소시킨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쓰고요. 그 다음 장애, 비장애 아동, 가정의 품앗이, 공동체를 조직하여 사회적 지원망을 강화한다. 이런 단어와 같이 쓰는 건데, 다들 이런 것은 우리가 성과 목표를 쓸 때 나타나는 용어들이고요. 결국 다시 또 성과 목표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클라이언트의 체계 변화를 나타내는 최종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 목표와 가정 목표에서 가정 목표입니다. 자, 이게 뒤에도 있는데요. 먼저 교재 105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예, 가정 목표, 프로세스 과정들을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 개념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단계별로 설정된, 가정별로 설정된 목표를 이야기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에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지역사회의 소속감이나 지역사회의 정체성에 어떻게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어떤 성과 목표를 두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가정별로 목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지역사회 다문화 가정 지역 봉사단을 모집하고 발대식을 한다. 우리가 지역사회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소속감을 높이는데 하는 게 우리가 성과 목표인데요. 자,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하부 목표로 구체적으로 가정에 먼저 지역봉사단을 모집하고 발대식 갖는 거죠. 그 한 가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걸 가정 목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정 목표는 다문화 가정 지역봉사단을 이렇게 결성한 다문화 가정 지역봉사단의 자원봉사 교육을 주 1회 총 4회 실시한다. 즉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한 가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다문화 가정 지역봉사단이 정기적으로 독거노인 및 복지시설 봉사활동에 월 1회 6개월간, 그러면 6번 되겠네요. 월 1회니까 6번 참여한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이런 가정의 한 가정 목표가 주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지역 봉사단이 봉사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자발적인 지역 참여 모임을 결성한다. 이제 이런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또 자발적으로 지역의 참여 모임을 결성한다. 이렇게 했으면 가정 목표가 되겠습니다. 즉 이거는 성과 목표와 가정 목표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죠. 다 이어서 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산출 목표입니다. 여러분 아까 산출은 아웃풋 이랬는데요. 인풋들을 무엇을 넣어서 결과가 나오는 결과물들을 산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 목표가 뭐냐, 이럴 때 산출 목표를 씁니다. 자, 성과가 아닌 산출에 초점을 둔 것으로 사업 시행을 통해 발생하는 산출물을 의미하죠.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추상적이 아닌 눈으로 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럼 이런 건 좀 계량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산출이라 하면 여러분
산출은 프로그램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교육 시행 횟수, 교육을 월 1회에 뭐 6개월 동안 한다. 이러면 그 횟수가 6회죠. 월 1회 6개월이니까. 그 다음 식사 배달을 하기로 했다. 꼭 우리가 가정 목표 또는 어떤 목표가 주어진다면 식사 배달의 횟수, 다음 배포된 홍보지 숫자, 홍보지가 뭐 10,000매, 50,000매 뭐 이렇게 홍보지가 배포됐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참석한 클라이언트의 인원수. 자, 그러면 이게 해당되는 클라이언트가 몇 명이 참석했을까? 이러한 통계가 나오는 이러한 수치들이 이런 산출물들을 산출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요. 최종 목표, 중간 목표, 초기 목표 이렇습니다. 교재 한 107페이지를 보시면 좋겠네요. 우리 이거는 뭐 대충 말만 봐도 무슨 말씀인가 표현하죠. 최종 목표는 여러 문자 그대로 이 프로그램 사회적 복지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상태,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단계, 최종 단계, 이 최종 목표가 되겠고요. 자, 중간 목표는 문자 그대로 최종 목표를 달성하 또는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중간중간에 부수적으로 목표를, 예를 들면 우리가 3분의 1 상태에서 목표도 한번 주고, 또 3분이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또 그때 중간 목표, 이런 목표들을 중간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초기 목표는요.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이룩해야 하는 작은 목표들이죠. 초기에 이미 짜잔한 작은 목표들을 먼저 달성을 해두고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제는 행정 목표와 프로그램 목표입니다. 교재 107페인데요. 자, 우리 행정적 목표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나 이런 말을 붙으면 어떤 기관, 어떤 이런 것의 어떤 목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산재율을 한 10% 떨어뜨린다. 그 어떤 행정기관의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기관이나 어느 서비스 체계가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또는 기관이 조직원들에게 업무를 분배할 때 세우는 그런 목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재율 10%로 한다. 높인다. 산재율 10% 떨어뜨린다. 이런 목표 가이드라인을 주는 이런 것들을 행정적 목표라고 그러고요. 다음 프로그램 목표는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자존감이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다. 이러면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 목표로 프로그램을 여러분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울 지수가 좀 높다. 이러면 우울증 부분을 문제가 생각하는 거 좀 감소를 하는 문제로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 목표를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발할 때 목표를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프로그램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 대상자, 즉 개인이나 집단이나 기관 등의 어떤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목표들을, 즉 프로그램의 목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가 왔네요. 자, 영향 목표, 성취 목표, 활동 목표, 이용자 목표. 교조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팩트, 즉 영양 목표 이런 것들은 목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인데요. 프로그램이 문제 지표에 얼마나 충격 효과를 줄 것인가 혹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프로그램이 어떠한 우리가 문제의식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화된 그런 영양 목표라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수준의 목표가 성취 목표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표적 타겟 집단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얼만큼 달성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목표를 만드는 것을 성취 목표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목표 수준이 되겠네요. 활동 목표입니다. 우리가 활동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될 것인가, 이런 목표를 구체화해 둔 목표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용자 목표는 제일 낮은 수준의 목표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혜자들이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인가를 구체화해두는 이런 이용자들의 목표,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목표의 유형까지만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목표 설정의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의 유형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상위 목표, 하위 목표, 그 다음 성과 목표와 과정 목표, 그 다음에 산출 목표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 목표, 중간 목표, 초기 목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행정적 목표와 프로그램 목표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영향 목표, 성취 목표, 활동 목표, 이용자 목표 이런 목표를 종류별로 학습했습니다. 다들 고생하실 거예요.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